근데 야외 시합이었는데 벌 꼬여갖고 죽을 뻔했어요. 구두약을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그걸 녹였어요. 녹여가지고 그걸 발라서 진짜 시합장에서 발랐다니까. 이 포즈는 사이드 체스트라는 포즈입니다. 왔어? 안녕하십니까, 정국현입니다. 저는 그 바디빌딩 선수 생활을 32년 정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아시아 체급에서 금메달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삼육대학교 겸임 조교수로 학교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닥터핏 정국현이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대표 보디빌더 송기석입니다. 작년에 처음 국가대표에 발탁이 돼서 3번 해외 시합을 나갔다 왔고요. 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리얼빌더 송기석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친선 보디빌딩 대회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습니다. Congratulations. 좋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종합체육관이 있었죠. 종합체육관 1층에 헬스장, 2층에 권투, 3층에 공격도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이 운동을 알게 됐어요. 네. 샤워하는 순서를 기다리면서 헬스 기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만져본 거죠. 몸이 엄청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처음 이 헬스를 제가 접했고요. 그 운동하시는 분들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찌 보면은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체육관 가면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항상 헬스클럽 입구에 태극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들어가 태극기에다 인사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요즘은 헬스클럽 오시면은 인포메이션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관장 사무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스클럽 들어갈 때 관장 사무실을 통해서 헬스클럽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들어가기 전에 관장님한테 90도로 인사하고 태극기 보고 인사하고 헬스장에 들어가서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 관장님이 딱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담배 피우면서 회원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도 저걸 해야 되겠다. 나도 딱 팔걸이 딱 앉아고 왔어? 그럼 회원들이 등록할 때 되면 알아서 그냥 돈 관장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 드리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갖고 여태까지 왔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쫄딱 나갑니다. 큰일 나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수입원 같은 경우는 원래 전에까지는 실업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업팀에서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봉이 1억까지도 올라가시고 그리고 낮은 경우는 뭐 한 1,0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실업팀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디빌더들의 주된 수입원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센터에서 회원들을 티칭을 해서 수업료를 받는 그게 주된 수입원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센터를 몇 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를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금 그리고 요즘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얻는 수익금 그 외에 광고를 찍어서 얻는 수익금 등 그런 것들로 저는 수입을 발생하고 있고 남양주에 있는 오남센터 한 군데 이제 연매 주입부터 한 3억에서 4억 정도 나옵니다. 기업이다. 그리고 그거 말고 아파트 헬스도 몇 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출은 많이 나옵니다. 실업팀 예전에 제 영도구청에 있었죠. 중공무원에 하는 그 연봉을 받았어요. 얼마요? 저는 최고 많이 받은 게 5천만 원대 같아요. 5천, 네. 전국시전 띄워주는 조건으로 1년에 연봉 5천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죠. 네. 제가 뭐 경영한 건 아니고 거기서 얻는 수입.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 실업팀이 없어졌지 거의.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입이 지금 많이 줄고 지금 현재 이제 대학 강단에 쓰니까 그거 외에 수입은 없네요. 네. 국내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의 칼라 크림류 발라서 이제 칠하는 그런 칼라 크림류가 있고요. 송기석 선수는 요즘 선수, 네. 요즘 선수고 저는 좀 옛날 선수. 그래서 옛날에는 그 몸에 바르는 게 없었어요. 수입을 안 했어. 네.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구두약 있죠, 구두약. 이거 진짜요. 고등학교 3학년 시합 나갈 때 친구가 있었어. 그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이 특이한 놈이에요. 그놈이 구두약을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그걸 녹였어요. 네. 녹여가지고 그걸 발라서 진짜 시합장에서 발랐다니까. 본인만 바르신가요? 아니면 다들 그렇게? 저는 안 발랐어요. 그 냄새 맡아보니까 냄새가 이상해. 바르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놈이 발랐어요. 심지어 얼굴에도 발랐어요. 네네. 시합 끝나고 나서 그게 막 트러블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었고 립스틱 밤색을요. 그걸 또 이렇게 해가지고 불에 녹여요. 그걸로 일을 했다니까 진짜.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칼라크림이 수입이 되고 해서 칼라크림 했죠.
근육의 선명도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어서 네. 예, 바르는 경우가 많고요. 하여튼 바르는 게 몸을 더 표현하기 위해서는 더 좋고 거기다가 이제 오일 칠 같은 걸 하거든요. 조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오일링 작업을 과하게 하냐 어떻게 하냐는 자기 본인의 노하우가 있고 일반 오일을 바르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3년 전에 신기한 경우는 들기름도 바릅니다. 근데 야외 시합이었는데 벌 꼬여갖고 죽을 뻔했어요. 들기름이 조명을 받으면 조명을 안 튕겨낸다. 그러니까. 조명을 흡수한다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벌 꼬여갖고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매년 겪는 얘기인데 해수욕장에 가면 사람이 이렇게 쫙 많지 않습니까?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요. 싹 갈라져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고개를 제가 딱 이렇게 갈 때는 다 딴 데를 봐요. 그러다가 제가 지나가는 순간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저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저도 그러니까 이 운동하면서 제가 느낀 거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달라져.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운동을 하니까 이 사람은 관리를 하고 열심히 할 것 같은 거야. 실제로는 크게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 관심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는 현재도 DM이 옵니다. 제 인스타그램 DM이 와요. 외적으로 식스팩 보이잖아요. 보이고 어깨가 넓고 호감이 간다니까 이성들이 보면 진짜로. 요즘도 여자분들이 봤을 때 몸을 본다기 표현보다 자기 관리를 보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이 미국에서는 세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헬스가 가장 기본적인 상태.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피트니스. 헬스보다는 조금 더 체계화되고 요즘 이야기로 하면 헬창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가 이제 그 퍼포먼스예요. 그러니까 선수들. 그렇게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세 단계로 나누고 있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에서 파생된 게 하위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디빌딩의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피트니스 종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피트니스 종목은 대중성을 위해서 나온 종목이거든요. 뭐 비키니가 잘 어울리는 여자분들, 해변에서 이제 그런 비치웨어가 잘 어울릴 것 같은 비치보이를 뽑는 피지크 종목. 또 그런 종목들이 있다 보니 거기서 파생된 종목들도 많이 나왔고 아무래도 보디빌딩이 옛날보다는 더 대중화가 돼가고 있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운동을 배우러 오거나 아니면 시합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말이요. 보디빌더는 빤스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 빤스라는 표현은 시합 트렁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합 트렁크만 있으면 길거리에서도 벗을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시합 트렁크가 옛날에는 컸죠. 시합 트렁크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자꾸 얇아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티팬티로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그리고 선수들이 몸이 좋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엉덩이의 3분의 1 이상을 가려야지 됐던 게 규정이 있는데 요즘은 그냥 이걸 팬티를 엉덩이 사이로 이렇게 넣습니다. 더 보이려고 근육이. 보디빌더라 그러면 노출을 쑥스러워하면 안 되고 그게 기본적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이 트렁크가 잘 늘어나요. 지금 트렁크는 모르겠어요. 재질이 좋아가지고 잘 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예전 트렁크는 한번 입으면은 그 이상하게 늘어나더라고요. 네, 헐거워지죠. 근데 그 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비싼 돈 주고 산 거니까 그걸 몇 번 입죠. 네. 그런 경우 때문에 조금 민망했던. 노출이 본의 아니게 본의 늘어지다 아니게. 보니까 노출이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상타를 해서 한번 보여주시죠. 좀 벗어갖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포즈는 프론트 포지션 라인업인데요. 전체적인 상체와 하체의 비율, 그걸 이제 보는 균형, 대칭 이런 걸 보는 포즈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포즈는 프론트 더블 바이셉 해서 원래 이 명칭으로 보면 이두근인데 이두근 전면 그리고 하체 전면 그리고 광배근까지 표현을 해서 보는 포징이 되겠습니다. 프론트 레스프리드 광배근 전면에서 광배근 포즈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하체도 같이 채점을 하죠. 이 포즈는 사이드 체스트라는 포즈입니다. 그래서 가슴 쪽을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기석 선수가 장난친다고 그러는 거고 이렇게 해서 팔하고 측면 하체하고 이렇게 같이 전체적으로 보는 포즈가 되겠습니다. 이 포즈는 백더블 바이셉스라는 포즈고요. 후면에서 봤을 때 광배근 그리고 전체적인 등의 모양새 그리고 허벅지 뒤쪽 대퇴 이두근까지 보는 포즈가 되겠습니다.
백레스 프리드라는 포즈고요. 후면에서 봤을 때 광배근의 전체적인 넓이를 보는 포즈가 되겠습니다. 트라이셉이라는 포즈고요. 삼두근이 핵심으로 보이는 포즈고요. 이제 규정 포즈 마지막인데 업더미널 앤 타이, 그래서 복근하고 하체 쪽을 볼 수 있는 포즈가 되겠습니다. 아, 몸이 지금 뭐 시합 준비합니까? 네, 시합 준비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기성복에서는 맞는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리고 길이랑 체중이랑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성복으로 나오는 그 보편적인 몸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다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셔츠 같은 경우는 제작해서 입든가, 그리고 티셔츠 같은 경우는 뭐 스포츠 브랜드 걸 입는데, 그래도 스포츠 브랜드 제일 큰 거 같은 경우는 저는 다 맞더라고요. 사이즈로 친다면 2X 이상을 입어야지 맞는 경우. 그러니까 상체는 맞아. 위에 거는 맞고 바지 살 때가. 네, 바지는 진짜 티는 어차피 꽉 껴도 입는데 허벅지는 맞고 허리는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그걸 또 줄이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쪼여매고 되고. 허리도 줄여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기장도 키가 작으니까 옷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 기장은 딱 맞아요. 기럭지가 딱 사이즈가 길기 때문에 그냥 좋으시겠어요? 41년 반 나옵니다. 지금. 예. 인치로. 감사합니다. 손을 꽃 모양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잡습니다. 너무 예민해지니까 우리 딸내미랑 와이프가 집을 나갔어요. 가갖고 무릎 꿇고 빌었어. 울면서. 약과가 너무 먹고 싶다고. 진짜예요. 이거 싫어요.